안녕하십니까. 버섯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게스트분을 초대했습니다. 네, 닉네임은 파인님이십니다. 파인님. 네, 어, 같은 아파트 28층, 25층 이렇게 같이 살고 있고요. 달리기를 같이 하고 있죠. 그죠? 맞습니다. 같이 달리하다가 지금은 네, 시간은 다르지만 네, 네. 파이님 덕분에 제가 달리기를 계속 하게 됐습니다.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번 소개 한번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파인입니다. 파인은요, 제가 닉네임을 파인이라고 붙인 이유가 그 파인애플에 네, 그 파인애플은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달콤하고 맛있으니까. 좋죠. 오늘도 그래서 한번, 그런 네. 느낌, 그리고 영어의 파인, 좋아, 뭐 이런 느낌, 이중적인 느낌이 좋아서 네. 파인이라고 붙였습니다. 아이고, 네. 네, 그 파이님 덕분에 사실은 저희 딸의 친구 아버지예요. 네, 같은 그렇죠. 동에 살고 있고 또 음, 파이님 아드님이랑 제 네, 딸이랑 같은 학교고 지금 같은 반인가요? 같은 반. 네. 같은 인연이 많습니다. 누님도 몇 명이시죠? 눈이 하나. 누님 한 분? 네, 네. 뭐 비슷한 게 너무 많은데 사고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아침마다 또 학원 이렇게 적으시지 않습니까? 네, 맞. 네, 그거 한번 간단하게 말씀. 그 학원 같은 경우에는 네. 저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어떤 거냐면 일단은 나는 나를 혁명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2031년에 파이어를 선언하겠다. 2031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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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남았나요? 네. 7. 21년도에 제가 네. 그렇게 그 목표를 세우고 10년 뒤에는 제가 꼭 파이어를 선언하고 제가 주인이 되는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다. 뭐 이런 의미로 네. 그렇게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변화되는 게 있던가요? 일단은 네. 할 때랑 하지 않을 때 일단 마인드부터가 달라집니다. 네. 진짜. 그냥 나도 모르게 나 31년까지 파이 하는 거니까 더 네. 열심히 살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학원을 하면서 잠재의식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생기는 것 같다. 맞습니다. 오늘 사실 건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 채널이 사실은 건강과 경제적 자유와 그리고 영성 이렇게 세 개를 모토를 제가 걸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 하다가 건강에 대해서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팍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어떻게 하면 건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 또 내가 건강하는 거를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한테 이 방법을 전해드릴까? 이걸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오, 결론 냈습니까? 네. 네 글자로 합치게 됩니다. 네 글자로. 네 글자요? 네. 그게 바로 독서 습관입니다. 독서 습관. 네. 독서 습관. 제가 다른 분하고 이야기를 저하고 이제 법담을 많이 나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전화로도 통화를 하고 하는데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깨달음이 왔습니다. 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했죠. 시행착오를 하고 먹는 거 조절하려고 먹는 게 사실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운동하는 게 바뀌어야 되고 이 많은 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과자 같은 거를 진짜 거의 안 먹거든요. 거의 안 먹는데 과자 안 먹고 뭐 빵 안 먹고 떡 안 먹고 요것만 해도 밀가루랑 햄, 설탕, 음료수 이런 것만 내 먹는 거에서 싹 빼버려도 건강이 진짜 좋아져요. 실은 제가 지금 그거 다 먹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실천이 안 되잖아요. 맞죠? 네. 문제는 그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천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왜 실천이 안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유튜브에 보면 정보는 많죠. 네. 그렇지만 지식은 많지만 그거를 듣는다고 해가 내가 변화가 안 되더라는 삶이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있다고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알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먹으면
예를 들어서 뭐 초콜릿이라든지 과자를 먹으면 안 된다. 이 몸에 나쁘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정작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음, 알고 있으면 그게 실천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그게 실천이 안 된다는 거는 아직까지 내가 얼만큼 나쁜지를 뼈저리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뼈저리게 알게 하는 게 있어요. 머리에 있는 지식이 이렇게 내 가슴 속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요. 네, 아, 그 과정이 바로 독서라는. 독서. 네. 예전에 제가 책을 하나 읽을 때마다 뭔가 습관이 조금 바뀌고 뭔가 또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내 삶이 바뀌는 거를 알았지만 왜 바뀌는지 사실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바둑 뒀는 걸 복기를 해보니까 그때마다 어떤 책이 있었는데 그 어떤 책이 있었고 책이 결국 내 삶을 바꿨다는 거죠. 내 삶을 바꾼 동영상은 별로 없었어요. 동영상은 아무리 많이 보고 유튜브 많이 보고 해도 결국 책을 읽는 곳까지 안내해주는 영상이 최고고요. 네. 결국에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책을 읽어야 된다. 네. 그리고 고명환 씨 그 부자 되는 법 그 네. 책을 읽으셔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그렇다면 읽어보셨잖아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그렇죠. 네. 읽어보시니까 좀 어땠어요? 아, 정말 처음에는 네. 그랬죠. 정말 이게 이렇게 될까? 어? 그냥 아침을 안 먹고 야채만 간단히 먹는 거, 네. 과일만 먹는 것만으로 네. 실제로 진짜 가능할까? 이런 의심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네. 의심이 들었었는데,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은 네. 이미 그거를 실천을 했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채식주의자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면서 자기가 계속 해왔던 거를 입증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책에 있는 거대로 한번 나도 해볼까 싶어서 한번 했었어요. 네. 아침을 안 먹고 간단하게 과일 야채만 먹고. 네.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살은 빠지더라고요. 네. 제가 원래는 지금보다 더 살이 쪘었어요. 네. 거의 100kg였어요. 99, 98이었거든요. 네. 근데 다이어트 그 불변의 법칙 책을 읽고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그냥 실천하고, 물론 그때도 아침에는 달리기는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한 달에 제가 8kg, 8kg를 이렇게 네. 8kg 빠지는데 안 좋은 게 있으면서 빠지던가요? 아니면 좋은 부작용만 있고 빠지던가요? 정말 그전에는 네. 다이어트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다시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먹게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됐었는데 네. 지금은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침만 그냥 내가 과일을 그렇죠. 내는 것만 먹고 네.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뭔가를 다시금 복귀하든지 돌아간다면 뭐 그런 거 없이. 그래서 그때 몸무게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 그 책을 제가 직접 추천드린 것도 아니고 직접 읽으셨고 네. 저도 읽고 만난 거는 지금 육수로 친하게 지낸 건 1년도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달리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너무 많고 좋아하는 책들도 너무 많고 이렇게 링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네, 그래가지고 또 자식들도 같은 반이 됐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과연 우연인가? 네. 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네. 그래가지고 많은 것들이 너무 비슷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 친하게 됐습니다. 또 유튜브를 또 시작하시려 하시고, 네. 저도 이제 막 시작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 독서가, 네, 독서를 하니까 이게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내 의식이, 내 마음이 이 현실계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네. 근데 그 책을 읽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빼겠나? 이런 생각이 하다가 네. 어떤 성공적인 사례를 보고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진다. 네. 이렇게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건강해집니다. 라는 확언들이 책에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혹은 돈 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돈 벌 수 있겠어. 이랬는데 네. 나보다 더 심한 상태에서 더 심한 역경에서 차근차근 밟아와가지고 결국 경제적인 성공을 했는 사람의 그 책을 읽음으로써 나도 할 수 있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생각에서 잘하면 나도 할 수 있겠네. 더 나아가가지고 내가 할 수도 있겠다. 네. 또 더 나아가서 그래 이거다. 나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바뀜으로써 현실이 바뀌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독서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독서에 대해서 평을 하자면 독서를 하면 사람의 성분이 바뀐다. 저는 이렇게 네. 말하고 싶어요. 네. 정말 맞습니다. 독서를 하면서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의 좋은 얘기, 인사이트, 경험치를 알게 되고 그 알게 되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실천하게 되면서 네. 내 마음, 내 생각의 성분이 아예 달라지는구나. 네. 그렇게 저는 깨달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너무 공감해요. 네. 여기 1% 독서법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 중에 한 개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요.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노비들한테 책을 못 보게 했어요. 야, 니 쌍놈이 무슨 글을 읽냐. 네. 그냥 그 정도 알고 막 그 책을 읽으면 혼냈죠. 읽지 마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네. 책을 읽으면 사람이 바뀐다는 걸 안 거예요. 지배 계급이 계속 지배 계급, 나는 지배 계급, 너는 피지배 계급으로 하기 위해서 네. 책을 읽으면 얘들이 병법을 읽고 사람이 어떻게 바뀌고 내 몸 건강을 어떻게 하고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고 부를 어떻게 쌓는지가 책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책을 못 읽게. 허생전에도 보면 네. 허생이 뭐 이렇게 매점매석해가 돈을 많이 벌고 난 다음에 결국 어떤 나라를 세웠거든요. 섬나라를. 섬에다가 나라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손들으라 해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네. 싹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책을 다 불질러 버린 거죠. 네. 왜냐하면 그게 불씨가 된다는 거죠. 나중에 화근의 씨앗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글을 읽을 수 있지. 글을 읽을 수 있는 너희들을 놔두고 책을 놔두면 분명히 니 또 권력을 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고 책을 다 불질러 버려. 그만큼 책이 좋다.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렇죠.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무섭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고, 네. 야, 내가 이걸 만약에 탑재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인생이. 네. 사람이 사실 도구를 쓰면서 혁명을 이뤘잖아요. 네. 사람한테는 발톱도 없고, 네. 뭐 꼬리도 없고, 네. 이렇게 하지만 칼로 그 발톱 없는 거를 상쇄했고, 네. 원숭이가 나무 꼬리로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거를 밧줄을 사용함으로 해서 그 꼬리보다 더 좋아졌잖아요. 네. 날개 없지만 비행기를 탐으로 해서 새 하나도 안 부럽듯이 네. 도구를 쓰면서 혁명을, 레볼루션을 이룬 것처럼 독서가 저는 완전 진짜 혁명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뭐 그전부터 독서를 계속 해와가지고 네. 독서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사실은 어릴 때 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책을 정말 안 봤었어요. 맞아요. 저는 안 봤습니다. 네. 그냥 전공책만 조금 보고 네. 이렇게 했는데 시험 공부만 했죠. 예. 아. 근데 우연히 군대에 있을 때 네. 봉화지경이 걸려서 가지고 네. 그때 한번 그냥 의무실에 있게 됐어요. 네. 근데 거기서 정말 할 게 없잖아요. 네. 할 게 없고 뭐 휴대폰이 있었나 그래서 그때 마지못해서 그냥 옆에 있던 책을 그냥 읽게 되었는데 네. 그게 어찌 보면 저의 첫 독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때 그 환경이랑 주어진 환경에서 책을 보니까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지.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크게 이제 깨달음을 한번 얻었죠. 아, 네. 독서가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책을 계속 읽기 시작했거든요. 네. 읽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바뀐다라는 게 독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구나. 네. 예, 건강에 대한 책을 읽으면 건강해질 수 있고, 네. 그리고 자기개발, 경제적 자유를 원하면 자기개발 책을 읽으면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읽으면서
그 저자의 인사이트를 많이 보면 음. 정말 그게 다 자기 몸으로 체화되고 깨달으면서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맞습니다. 사람도 부부도 왜 자꾸 닮는다고 하잖아요. 네. 친한 친구끼리 이렇게 자꾸 만나고 이야기하고 뭐 커피 마시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면 네. 닮아요. 음, 내가 저 사람을 닮아가고 저 사람이 날 닮아가고. 네. 그래서 서로 닮아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옛날에 뭐 세종대왕 뭐 위인전기를 읽는다 치면 책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날 닮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패러다임이 네. 이 사람의 사고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스승인 거죠. 이런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스승님을 만나는 거죠. 네. 요 책이 그때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건강 독서 혁명.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오늘 아침에 한번 다시 읽어봤거든요. 다시 읽어봤는데 와 정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배경학 씨가 네. 건강해지려면 병원에 갈 게 아니고 도서관에 가야 된다. 서점에 가야 된다. 네. 그 말을 저는 뼈저리게 공감하거든요. 여기 있는 지식을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이야기한다 한들 네. 어차피 그거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중고책 알라딘을 제가 검색해 봤거든요. 지금 절판돼서 이 책은 구할 수 없어요. 근데 알라딘에 보니까 지금 3만 원, 4만 원 하면 4만 5천 원 하면 구할 수가 있어요. 아. 몇 권 안 남았습니다. 지금 한 아. 10권도 안 남았는 것 같은데 네. 이 책 정말 네, 그 제값을 할 겁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건강해지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순차적으로 책들이 착착착착 추천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책을 차례대로 읽으시면 건강해진다는 거죠. 저절로 내가 초콜릿을 안 먹게 되고 과자를 안 먹게 되고 네. 아침 식사를 안 하게 되고 과일을 많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육식하는 거 그걸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의 변화를 주는 거는 책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감되시죠? 네. 네. 되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 안에 이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도 추천이 돼 있더라고요. 이분도 역시 배경학 씨도 좋은 책을 알아보시는구나. 거꾸로 말하면 제가 느꼈는 걸 그대로 느끼시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진리는 통한다는 말을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한번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네. 그러면 네. 이 책에 있는 거를 네. 저희가 지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렇게 식습관을 좋은 네. 식습관으로 바꾸려고 하면 네. 어떻게 하면? 식습관을 바꾸는 거. 네. 이건 책 읽는 거밖에 없는데 책을 읽으시고 네. 책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루틴을 만들어서 네. 하루 30분이라도 네. 사실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제 채널에서 영상을 보시면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네. 어떤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거를 이렇게 지식을 얻으려고 하면 사실은 이 채널과 안 맞아요. 네. 이 채널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혹은 뭐 먹는 걸 바꿔야 됩니다. 이걸 왜 바꿔야 되며 네. 왜 읽어야 되며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40분, 1시간 동안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지하철역까지만 안내하는 거지 결국 지하철 티켓을 끊고 안 끊고는 본인이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천을 하는 거. 네. 제가 억지로 티켓 끊어줘 봤자 싸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자기가 목이 마르고 자기가 고통을 당해보고 자기가 어떤 질병으로 괴로워 봐야 아파야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책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이 책을 보면 왜 책을 읽어야 되며 어떤 건강책을 읽어야 되는지 여기 의사분들의 추천서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랬는데 하여튼 무엇을 먹어야 되며 언제 먹어야 되며 어떻게 먹어야 되며 물이 왜 중요한지
그런 각종 영양제는 어떤 건지 네. 내용이 나옵니다. 비타민 C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네. 여기 이왕재 교수님 비타민 C 책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게 또 여기 있어요. 비타민 C는 저도 영양제를 먹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네. 영양제 먹는 걸 약으로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주입니다만 비타민 C만큼은 식사 도중에 메가도즈 2개, 3개, 4개 이렇게 아, 드시나요 혹시? 비타민 C? 아니요. 따로 먹진 않는데 네. 그때 식사하실 때 네, 저랑 식사할 때 그때 네. 비타민 C라고 주셨던 건데 네, 아마 네. 그게 맞습니다. 이거지 네. 않을까. 아, 네. 비타민 C는 꼭 챙겨 드십시오. 왜 비타민 C를 챙겨 드셔야 되냐면요. 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음. 포도를 이렇게 놔두면 포도가 좋아하는 세균들이 효모가 이렇게 해서 결국 포도주로 발효가 되고요. 네네. 쌀을 물에 담가 놓으면 막 동동주가 생기잖아요. 저절로. 네. 발효가 되면서 동동주가 되고요. 네. 감을 이렇게 놔두면 온도가 적절하면 저절로 감식초로 바뀌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감을 좋아하는 세균들이 알아서 얘들끼리 잔치를 벌리고요. 포도를 놔두면 포도를 좋아하는 세균들이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리를 놔두면 네. 저절로 보리를 좋아하는 맥주 발효하는 그런 세균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균들이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근데 세균을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다고 유산균이 배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게 보인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산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네. 저절로 그 세균들이 배양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에서 프리바이오틱스로 개념이 바뀐 거예요. 네. 프로바이오틱스가 좋아하는 그런 몸에 유익한 세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지 결국에는 장내 세균이 바뀐다는 거죠. 그 개념이 바로 야채를 먹어라, 뭐 네. 생식을 해라 이런 거거든요. 결국 장내 환경을 바꾸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도서관이 있고 여기는 도서관이 많고 여기는 노래방이 많고 네. 여기는 뭐 찻집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절로 그렇게 놔두면 네.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로 몰리게 돼 있고요. 그렇죠. 노래방 가는 것처럼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노래방을 오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찻집을 좋아하는 데는 또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친구들 차 데리고 마시고. 차 마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이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음. 보리를 좋아하는 세균들이 우리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배양이 되는 환경이라는 거죠. 비타민 C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비타민 C를 왜 먹어야 되느냐? 네. 몸에 유익한 그 프로바이오틱스, 뭐 유산균이라든지 비피더스균이라든지 이렇게 유익한 균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유익한 균이 있어야 우리의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우리의 면역력은 80%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세균들이 만드는 면역력을 우리가 땡겨서 쓰는 거예요. 공생관계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항생제를 먹으면 몸에 유익한 세균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유익한 세균들이 잘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비타민C가 그거를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피부가 건강하려면 뭐 약산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우리 장내에서 건강한 세균이 배양되려 하면 그런 건강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비타민C가 굉장히 산성이거든요. 산성인데 그래서 시큼하잖아요. 네. 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 신맛이 나고 막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위액이 부족해요. 위액이 부족해서 소화가 또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어떤 기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도 네. 어찌됐거나 그 비타민C를 먹으면서 음식물이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되잖아요. 그러면 방구 냄새가 바뀌어요. 진짜로. 그냥 여러분들 방구 냄새를 느끼다가 네. 그 냄새 그대로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드시면서 비타민C를 같이 섞어서 드셔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방구 냄새가 확 달라져요. 뭐 시큼한가요? 악취가 확 떨어져요. 아. 이게 음식물이 네. 부패돼서 썩어야 되는데 네. 부패되는 게 아니고 발효가 된다.
아, 부패와 발효는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다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발효조차도 안 되고 완전 흡수가 돼버리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네. 자동차가 휘발유를 완전 연소하게 되면 매연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음식물을 먹었는 걸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저작을 해서 잘게 잘게 씹어서 소화를 완전히 해버리면 똥에서 냄새가 안 나요. 근데 그게 완전 연소가 안 되고 소화 효소가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 불완전 연소돼서 그게 독성이 생기고 그게 바로 부패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다이어트 네. 불변의 법칙에서 네. 얘기하는 그 내용이 딱 맞아요. 느껴집니다. 맞아요. 네. 저희가 음식물도 밖에 내놓으면 부패되고 썩어지고 그렇죠. 네.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은 음식들을 먹고 비타민 C가 없는 상황에서 가고 그럼 장에서 부패되고 맞아요. 썩고 그렇게 되면서 네. 몸이 힘들어지는 네. 딱 그 얘기 그 느낌. 맞습니다. 원래 생식만 하시면 부패되지 않죠. 과일과 밥 먹는 거랑 과일을 따로 하면서 네. 이제 밥 먹을 때 생식 야채 샐러드만 드셔보세요. 면 냄새가 아주 상쾌한 냄새가 납니다. 쌓여 있는 찌꺼기만 없다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밥을 먹을 때 화식을 하잖아요. 네. 보통 불에 데쳐서 먹고, 쌀을 안 먹고 밥을 먹고 네. 그리고 요리를 해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 세균들이 배양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비타민 C를 먹어주면서 혹은 효소도 제품으로 나오는 효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아니라도 일단 비타민 C를 먹어줌으로 해가지고 요것들이 장내에서 유익균들이 배양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완전 연소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그런 면에서 비타민 C가 굉장히 근데 비타민 C를 네. 식사 중에 먹어야 되는 건가요? 식사 도중에 혹은 식사 시작할 때 드시면 제일 좋죠. 위 내에서 계속 이렇게 위에 있을 때부터 도움을 받거든요. 네. 반찬으로 드시는 게 좋죠. 이 비타민 C 요거는 반찬이다. 약이 아니고 반찬이다. 야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채를 많이 네. 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강에 관련해서 또 다른 혹시 오늘 좀 길어졌긴 하지만 비타민 C를 네. 안 먹는 중에 꼭 먹어야 돼요. 비타민 C를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드셔보시면 네. 감기도 훨씬 덜 걸리고요. 네. 먹는 거에 대해서 사실 모든 질병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 그 먹는 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이제 독서를 통해서 의식을 바꿈으로써 그렇게 해야지만이 식생활 습관이 바뀐다는 거죠. 사실 또 더 나아가가지고 그렇게 내가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현실이 만들어지려 그러면 어떤 욕심내는 거, 탐진치라 그러죠. 욕심내고 화내고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야지만이 네.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또 더 앞에 있는 도미노고요. 어찌됐건 한번 책을 한번 읽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직접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과 네. 그리고 경제적 자유, 영적 성장을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